EBS에서 교재를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은 것들이 파트 1은 그래도 고민할 게 좀 많은데 파트 2로 가게 되면 뒤에 너희도 그냥 문제를 좀 풀어봤겠지만 순서 삽입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빈칸 문제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연결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주제 제목 같은 것들 좀 많이 나오고. 여기 뭔가 표시가 많으니까 우리가 볼 게 많겠구나. 없어. 끝이야. 내용 계속 반복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 controversial이라는 단어가 논란거리의라는 거잖아. 그럼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 사실입니다. 논란거리가 전혀 없는 사실이래. 뒤에 뭐가 여기 앞에 가주어, 진주어야.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서로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관습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야. 뭐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사회가 다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관습도 다를 거고 생각도 다르겠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더 갔으면 아마 좀 깊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됐어. 이 내용은. 세상에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만장일치, 의견의 일치라고 하는 건 없어. consensus라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which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의문사다에는 on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야. 이건. 이 on이 about의 개념으로 보면 돼. 어떤 행위가 옳은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일치, 만장일치는 없어. 비록 뭐뭐이기는 하겠지만 비록 상당한 겹침은 존재하겠지만 뒤에 뭐 사이에서 견해들 사이에서 뭐에 대한 똑같이 계속 about이야. 이것에 대한.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 내용.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정확하게 전 세계가 만장일치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앞의 내용 계속 이어가고 있지. 만약 우리가 고려한다면,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많이 도덕적인 견해가 변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 자동사다 그냥. 뒤에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변했다라는 거야.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봤더니만 from to가 계속 나오고 있지. from place to place. 장소마다. 그리고 from age to age라고 하는 시대마다. 장소마다 시대마다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it can be tempting. tempting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솔깃한 이 정도로 보면 돼. 참 솔깃할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일 겁니다. 뭐가? 앞에 가주어, 뒤에 진주어. 생각하는 것, 뒤에 어떤 내용을 No absolute moral fact라고 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오히려 뒤에 거. 그럼 여기서 지금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뒷문장을 보니까 morality 나오고 is 나오고 문장 나왔어. 그럼 여기는 완전한 문장. but으로서 병렬 구조. 여기에 that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해석 때문에 좀 요거 보여준 거야. think의 목적어가 한 번 끝나고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의 내용인 거야. 전체가. 붙여야 돼. 그래서 떨어뜨리면 내용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적인 사실이 없어. 오히려 여기서는 하지만 해석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만 의미가 조금 괜찮아져. 절대적인 도덕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야. 그 사회에서. 뒤에 이 사회는 You have been brought up 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길러진 그 사회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솔깃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덕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장소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절대적인 도덕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뒤에 나와 있었던 도덕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맞춰서 상대적인구나. to를 보면서 뭔가 이상했지? to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좀 쓸 수 있거든. 얘가 뭐뭐에 따라, 뭐뭐에 맞춰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 그리고 relative라고 하는 단어가 상대적인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to라고 하는 것을 사회에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지 말고 요 방식으로 좀 봐주면 돼. 우리가 listen, dance to the music 이런 말 쓰거든. 이거 그냥 예시만. 이거는 음악에 춤추시오가 아니라 음악에 따라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세요. 이런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to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의미로 적용시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결국은 다른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관습과 생각이 달라. 여기도 달라. 여기도 달라. 다 다른 거야.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금. 뒤쪽. 표시하시고. 그런 견해에서 뭐뭐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였어. 누구에게? 대부분의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에게는 현재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이었고 하지만 오늘날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른 것이었어. 뭐 별로 중요한 게 없지. 그냥 사람들마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 견해는 알려져 있는데 도덕적인 relativism이라고 하는 상대주의라고 서로 상대성이 있는 도덕적인 상대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개념. 그럼 우리가 도덕적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거는 앞쪽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 도덕적인 것은 서로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이 없고 각각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 만듭니다. 도덕성을 뭐로 만드냐면 단순하게 뒤의 것을 기술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나 가치를 기술한 거야. 뒤에 가져지는 누구에 의해서 특정한 사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다시 말 바꾸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능동으로 가는 게 좀 좋다라고 했지. 특정 시기에 특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낫겠지. 그래서 도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가치야. 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기상으로도 특정 시기에 사회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지. 이것은 메타윤리 견해라고 볼 수 있어. 뒤에 뭐에 관한, 어떤 속성에 관한 도덕적 판단의 어떤 본질이나 속성에 대한 메타윤리 견해인 것이야. 메타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가는 거야. 메타라고 하는 거는 한 단계 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인지를 인지하는 거야. 말이 조금 애매하지만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아. 그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야. 이게 메타인지야. 한 단계 더 가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윤리적인 견해. 윤리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거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지. 그거를 다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게 메타라는 말을 써. 이게 메타.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지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견해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윤리적인 견해가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다시 보겠다는 거야.
이게 메타라는 말은 뒤쪽. 도덕적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옳고 그르다라고 뒤에 특정한 사회에 관해서 특정한 사회에 상대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어. No absolute moral judgment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 절대적인 도덕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야. 교재가 잘못 나왔어. 여기 are 써야 된다. 거기 오타야. 여기 e로 시작했을 거야 아마. relative라고 좀 써주고, 교재 만들 때 좀 잘못 썼어. 그래서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다라는 거. 결론 지은 내용이 처음에 나와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아. 여기 서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문법적인 것들. 첫 번째 나와 있는 that은 앞에 나와 있었던 it하고의 연결고리 만들어서 가주어 진주어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which라고 하는 것은 뒷문장을 보면 사실은 완전한 문장이라서 크게 너희가 여기를 따로 판단할 거리는 사실은 없지. 그런데 여기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쓴다라기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것에서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의문사로 보는 게 좀 좋겠다는 거. 그리고 tempting이라고 하는 것 뒤에 나와 있는 to think가 진주어, it이 가주어였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쓸 때 이 주어가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유혹하고 있는, 귀에 뭔가 솔깃하게 해주는, 그래서 ing를 쓴 거야. ed 아니고. 여기에 in이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쪽에 나와 있었던 비동사 pp는 완전한 구조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 괜찮고, 당연히 where이라고 하는 걸 써도 큰 무리가 없겠지. 앞에 공간적인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문법이 크게 없었던 부분이었고, 뒤로도 크게 없었네. 2번 갑시다. 만약에 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가장 쉬운 지형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형이야. 지형, 땅의 어떤 모습들, 그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뒤에 멕시코는 가장 어려운, 요 뒤에 얘가 빠졌겠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지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easiest, most difficult 뒤쪽 내용 다 빠진 거야. 지금 공통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려는 건가? 미국하고 멕시코를 지금 비교를 좀 하는 것 같아. entirety라고 하는 전체, 멕시코의 전체는, 멕시코 전체 지역은 in essence, 본질적으로 southern extension이라고 하는 남쪽의 확장이야. 뒤에 뭐가 확장된 거냐면 로키 산맥의 남쪽으로의 확장이래. 로키 산맥이 남쪽으로 확장된 거야.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위치는 조금 있다가, 이것은 아주 친절한 방식이야. 여기에 kind는 종류가 아니야.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좀 편하게, 요즘 친절하게 얘기해 준 거야. 뭐를? 말하는 친절한 방법. 그 말을 좀 친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 kind는 이제 뒤에 내용을 좀 보겠지만 약간 완곡하게 표현한 거야. 직접적으로 아니고 좀 간접적으로 둘러서 표현했다는 얘기야. 요 말은 뒤에 어떤 내용을, 아메리카라고 미국의 가장 최악의 땅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랑? 멕시코의 가장 좋은 땅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지? 지도를 봅시다. 그렇죠? 미국이 위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여기가 멕시코, 그리고 어디 있냐면 로키 산맥 있지?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야. 요 부분. 그럼 얘가 쭉 이어져서 멕시코로 이렇게 가. 요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산맥은 산이 있어. 산에다가 뭘 개발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로키 산맥이 멕시코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멕시코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야. 요게.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로키 산맥이
남쪽으로 확장됐어. 로키 산맥이 남쪽으로 확장되어서 여기는 산들이 많이 있어서 개발하기가 힘든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볼게. 멕시코는 로키 산맥의 남쪽으로 이어진 곳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둘러서 직접적으로 아니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야. 결국 멕시코는 개발하기 힘든 곳이야 라고 하는 거지. 요게. 그래서 뒤에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미국은 이렇게 있잖아. 미국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여기서 로키 산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건데 미국은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 멕시코 자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멕시코는 산맥이 연장되면서 얘는 개발하기 굉장히 척박한 땅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 멕시코라고 하는 이 땅이 굉장히 개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좀 쓴 것이다 라고 봐주면 돼. 요게. So as one would expect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형으로부터 산이 지배하고 있어. 즉 산이 가득 차 있는 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형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no navigab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가 다닐 수 있는 이라는 의미야.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전혀 없고 그리고 large cohesive pieces of fertile land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아주 크게 응집된 지역이 없어. 뒤에 미국의 남서 지역이나 콜롬비아의 어떤 계곡처럼 뒤에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에 cohesive라고 하는 것은 응집되어 있다라고 해서 비옥한 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우선 요게 로키 산맥의 남쪽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산맥이 이어지는 곳이고 그렇다면 거기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리고 땅 자체도 척박할 거고 이런 비옥한 땅들이 모여 있는 곳도 없을 거야.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들이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한 것. 뒤로 문법 표시하고 모든 산의 계곡, 산골짜기는 일종의 요새입니다. 멕시코에서. 이 요새에서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이 침공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small handful of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이 단어가 조금 어렵거든. 이게 과두제 일원이라는 의미래. 과두제라고 하는 것은 한글도 좀 어려운데 좀 찾아보니까 소수가 뭔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과두제라고 한대. 이게. 그리고 이 단어를 쓴 거는 이 단어가 과거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쓰이나 봐. 이게. 그래서 아마 거기는 뭐 독재자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과두제, 독재 정치를 하는 독재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해설지에는. 그래서 소수의 과두제 일원들이 통제를 해. 지역 경제와 정치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일종의 요새인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모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다 통제해버리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거야. 멕시코 자체가. 그래서 멕시코는 shouldn't be thought of, 여겨지면 안 돼. 뒤에 어떤 통합된 어떤 국가로서 여겨지면 안 된대. 멕시코도 여러 곳들이 하나에 모여서 하나의 국가가 좀 되나 봐. 대신 뭐라고 여겨져야 되냐면 콜라주야. 미술에서 얘기하는 콜라주. 모음. 더즌즈는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들의 모음이라고 여겨져야 돼. 여기에 as하고 여기에 as하고 즉 지역의 어떤 power brokers라고 하는 거는 실세야. 실세, 이 두 단어 합쳐서 그 지역의 실세들이
끊임없이 align.align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놓다야. 그래서 with가 들어가면 나란히 놓여서 제휴하는 거고 against가 들어가면 반대하는 거. 그래서 서로 제휴를 맺고 그 제휴를 깨는 또는 against라고 하는 건 제휴를 깨다라기보다는 뭔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로 제휴를 하고 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끊임없이 관계가 되는 그런 작은 멕시코들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 책에는 아마 뭐라 나와 있냐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다. 약간 의역한 거야. 그리고 national government라고 하는 어떤 정부라고 보면 돼. 국가의 정부.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seek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려고 애쓰다 라는 의미로 쓰이지. 그래서 여기에 seek, 여기에 to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운데 나와 있는 거는 부연설명이야. 종종 헛된. 그래서 붙이면 헛되게. 국가의 정부가 헛되게 노력하고 있는. 뒤에 뭘 노력하고 있냐면 stitch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바느질로 꿰어서 봉합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께 어떤 것을 봉합하는, 봉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응집력 있는 무언가를 함께 묶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정부로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간다 이건. 해석을 그냥 쭉 봐도 상관없는데 멕시코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국가, 통합된 국가로 여기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여기면 안 된대. 왜냐하면 얘네는 요새고 그리고 각각의 지역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체계를 통해서 집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 다 분단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작은 멕시코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보자는 거야.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들이 모여 있는 것. 여기에서는 실제 국가가 하나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다 깨졌어. 분산돼서 실세들이, 지역에 있는 실세들이 끊임없이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작은 멕시코들의 모습이거든. 국가가 그럼 정부에서는 뭔가 응집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까? 하기는 하지. 하기는 하겠지만 헛된 모습이다라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헛되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정부로 여기면 되겠다라는 부분. 뒤에 글을 읽을 때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거를 크게 좀 바라봐야 돼.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거라서 좀 세부적인 걸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상한데라고 하는 거는 표현적인 걸로 연결을 좀 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 지역적인 단절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금 단절되어 있어. 멕시코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된대. 그럼 어떤 사례냐면 국가가 있어. 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자본, 인텐시브는 집중적인 거니까 집약적인, 자본 집약적인 기반 시설이,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뒤에 동사야. 전형적으로는 이런 국가다라고 하는 것. 뭘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더라라는 것. 그럼 무슨 능력? 만들 수 있는 능력. 뭐를? 자본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국가래. 그런데 이 자본은 필요한 자본이야. 뭐 하기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붙인다 다시. 이 앞에 나와 있는 지역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멕시코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 즉 다시 말하자면 자본 집약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가장 큰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 있어. 그럼 기반 시설은 너희가 알고 있지. 통신, 도로, 뭐 어떤 항만 이런 것들이야. 자본 집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자본이 굉장히 많이 집약되어서 투자돼야 되는 그런 기반 시설이 정말 필요한 국가야. 멕시코는 필요하지. 왜냐하면 얘네는 뭐 경제적인 여건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로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악지형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 그리고 여기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도로, 인터넷, 통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요구가 있는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반 시설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자본, 이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야. 그래서 멕시코가 선진국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가 따져보면 이유가 있지. 왜 이런 것들을 못 만드냐면 요새였잖아, 요새. 얘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이 거의 나눠먹기 하는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단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자본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야. 가장 필요하면 뒤에 나와 있었던 자본을 꾸려서 이 자본을 바탕으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을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성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가장 떨어지는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멕시코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형적으로 뭔가 불리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문법적인 것들. is라고 하는 것. 위치가 관계대명사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 근데 앞에 보면 mountains라고 하는 여기에 복수가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복수인데 or 아니네. 좀 더 갔어. extension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선행사일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뒤의 내용을 얘기해주는 뭔가 돌려 말하기, 완곡한 표현, 친절하게 말하는 거야. 그럼 뭐가,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던 요 내용, 문장 안 문장 전체야. 앞에서 말한 이 내용은 실제로는 뒷내용인데 이거를 조금 친절하게 조금 돌려서 말한 거야. 왜곡해서 얘기했다. 약간 좀 말을 틀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 내용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단수가 된 거다. expect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했지. as가 나오면 뒤에서 공통된 내용 뺀다라고 했지. expect에 목적어가 없어. 비동사 pp가 되지 않았어. 목적어가 없는데도 그런 이유는 목적어를 안 써도 되니까. as 때문에. 이 부분.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내용을? 뒤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뺀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뒤에다 쭉 써준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능동으로 쓰는 게 맞다. 뒤에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 뒷문장이 완전하면 되지. 뒤에 control 동사 주어 나와 있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where. 뭐 당연히 in which 써도 큰 무리가 없겠고, 여기 쓰여 있는 거는 전치사가 두 번 반복되는 것들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좀 써놓은 거야. Think of A as B라는 구조로 쓰여. 원래는 A를 B로 여기다. 그런데 of 뒤에 목적어가 지금 빠졌어. 그래서 비동사 pp를 쓰고 남아있는 단어들은 그대로 써준 것. 여기 where도 앞에 있었는 where하고 같은 거지. 여기 보면 align이라고 하는 거 제외하다. 이거 자동사로 쓴 거다. 전치사 쓰고 주어만 있으면 되지. 완전한 문장. 그래서 where 쓴 거고. to stitch 잘못하면 여기다 in 쓸 수 있어. 안 쓰면 안 돼. 여기는 seek하고 연결된다 그랬다. seek to 동사 원형이야. seek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to 동사를 쓴 거. 그리고 여기는 문법적인 것들이 크게 없었던 거고. 1강의 3번 내용을 보도록 하자. 이거는 그냥 뭐 설명문 정도로 보면 되겠지. 이 사람이 썼어. 뭘 썼냐면 어떤 말을 썼는데 이게 water everywhere but not a drop to drink 라고 하는 물,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물, 하지만 not a drop to drink 라고 하는 마실 수 있는 한 방울의 물도 없어 라고 하는 의미로 좀 본 거야. 이러한 어떤 단어들, 이 글을 썼을 때 when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접속사로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지. 어디서? 뒤에 나와 있는 여기서. 우리가 대명사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건 이름이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 1798년
여기서 요런 내용의 글을 썼을 때 뒤쪽에 위험성, 뭐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들이 had been known, 알려져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쓴 요때를 기준으로 had, 그 이전부터 이미 수천 년 동안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뭔가 바닷물을 마시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알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미 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이겠지. 그래서 had pp 형태를 쓴 거고, 뒤로 오면 바닷물은 실제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라고 해. 요거는 좀 이따 봅시다. historical evidence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는 보여줘. 뭐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대. 저기 동사도 있고 동사도 있다면 이쪽은 접속사, 대시, 생략 등으로 보면 되겠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뭘 알고 있는 거야? 다시 또 접속사, 대시, 생략도 있는 것. 바닷물이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초기에, 가장 처음에 깨달음, 어떤 깨달음? 그것이 it was unsafe to drink라고 하는 이 바닷물이 안전하지 않다. 뭐 하기에?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고대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먼 아득한 저 멀리 사라져서 더 이상 그 더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디 있지? 못 찾겠네? 라는 거잖아. 이게 이 고대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원을 알 수 없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역사적인 증거는 보여주긴 하지만 가장 처음에 깨달은 건 언제일까? 이건 너무 오래돼서 알 수가 없는데? 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는 분명히 있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바닷물이 마시기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일찍 깨달은 건 어디일까? 찾아보고 저 멀리 가봤더니 안 보여. 그만큼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고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야. 요 내용은 뒤로 한번 가봅시다. 쭉 이쪽으로. 그래서 콜럼버스 이전 시기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라고 하거든. 이 콜럼버스 이전 시기에 가장 큰 두려움, 어떤 두려움? venturing, 모험을 떠나는 거야. to far, 멀리. 뭐로부터? 지면으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모험을 떠나. 어디로? 바다로. 이 모험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was not, 아니었어. 뒤에 falling off the surface of the earth라고 하는 지구의 표면에서 떨어지는, 지표면에서 떨어지는, 이게 아니었고 but 뭐였냐면 부족이었어. 이 신선한 이 마실 수 있는 물의 부족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었대. 그러니까 콜럼버스 이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콜럼버스 이전, 콜럼버스 때는 이제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그때는 뭐 항해술도 좀 발달했을 거고. 근데 이 이전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예전의 지구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저 멀리 보이는 이 바다 또는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 저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표면.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 뚝 떨어져서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육지로부터 아주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이 탐험, 이 모험을 할 건데, 그러면 저기 그 지표면에서 뚝 떨어질 건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두려움이 더 컸다. 그만큼 물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는 여기 앞뒤 콤마로 되어 있고 덮고 있네. 70%의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still 여전히 가장 광범위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사막의 황무지래. 이 사막의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막에 보면 모래만 있고 황무지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다 얼마나 넓어. 엄청나게 광활하지.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야. Sea salt water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바닷물의 그 짠 물을 얘기하는 거야. 이 바닷물은, 이 소금물은 구성의 뭐를 97%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of부터 여기까지가 크게 되고 that부터 여기 fresh까지 관계대명사거든. 신선한 물.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염분이 좀 있는 물이고, fresh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 아예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 반대말로 해서 이게 담수 또는 민물이라고 보통 보는 거야. 민물, 바닷물 이렇게 얘기하지. 민물고기, 바닷고기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담수라고도 하고 민물이라고도 한다. 담수인 3% 중에서, 그러니까 소금물이라고 하는 게 97%면 그 반대로 100% 빼게 된 3%가 있겠지. 이게 담수야. 담수인 3% 중에서 3분의 2가 얼어붙어 있대. 뒤에 있는 빙하와 극지방의 얼음 속에 얼어붙어 있다라고 한대. 뭐 여기는 크게 없겠고, 요 지금 전치사하고 명사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으로 써서 뭐뭐 중에서 뭐뭐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분수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 중에서 3분의 2의 담수라고 하는 것이 얼어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담수는 소금물이 아닌데 전체 3%고 그 중에 3분의 2는 여기에 얼어붙어 있어.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건 3분의 1이지. 3%의 3분의 1은 1%가 되겠지. 2/3가 한 덩어리로 봐서 여기 단수로 이렇게 봐준 거야. 원래는 뭐 2/3 of the fresh water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도 마지막 부분. 그래서 단지 1%의 모든 물,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물의 1%만이, 그러니까 호수, 강, 지하수, 대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1%만이 담수이고, 그리고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어. 이 육상 식물과 동물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 1%밖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 거네. 뭐 내용적으로는 뭐 그냥 그렇게 없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설명문의 형태가 된 것 같고, 자, 문법적인 것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아까 설명을 좀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이 사실은 알려져 있었던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had라는 과거 기준 그 전부터 쭉 had, pp, know라고 하는 건 타동사, 목적 없으면 수동으로 가야겠지. 그리고 여기에 re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쓴 거고, 그리고 여기에 has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that부터 drink까지가 부연 설명. 그러면 all its realization이라는 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 단수. 자, 큰 무리 없지. lost라고 하는 것은 lose에서 온 거잖아. 뭔가를 잃어버리다. 목적 없으면 수동. 뒤로 한번 다시 또 갑시다. 이거 너무 많이 갔나? 자, 여기에서 ore이라고 하는 걸 쓴 거는 주어로 좀 찾아봐야겠지. 지금 which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 oceans 주어, s 붙었지 복수, 동사 자리면서 수일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대명사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 of the 3%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봐봐. 원래 97% of earth water이라고 했잖아.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거지. 원래는 3% of earth water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럼 water, 보통 우리가 퍼센트가 나오고 of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여기 숫자가 나올 거고, 그럼 얘가 주어라고 했을 때 동사의 수일치는 여기 명사, 여기에 맞추는 거야. 결국 물에 관한 거야. 물, 지구상의 물, 단수, 셀 수 없는 거. 그래서 얘도 단수, 여기 이지가 된 거다. 관계대명사,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으로. 자, 다시 한번 또 갑시다.
요게 지금 이게 실제 그 강의 촬영을 카메라로 하지 않고 요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기기를 만지는 게 조금 복잡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같은 방식이긴 한데 요 ame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게 보였어요. 단지 1%면 어를 빼도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 사전을 좀 많이 찾아봤더니만 ame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수량에 관련된 것들을 쓰는데 이 수량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더라고. 그래서 어라고 하는 걸 쓰면서 단지 요 정도라고 하는 중요성과 어떤 양적인 게 적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amere이라고 하는 거를 쓴다라고 해. 그래서 뒤에 동사는 단수로 쓰는 거야. 이게 me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큰 무리가 없는데 amere이라고 하는 걸 써서 하나의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단지 요것은 중요성과 중요성과 수량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 사전적으로는. 그래서 a mere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가 한 덩어리. 그래서 얘는 단수로 가. 이건 단수. 요 정도까지